그건 이제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게요. 이때까지 남 얘기였고. 맞습니다. 우리 집이 초상집입니다, 지금. 자, 이게 이제 잠깐 요약을 하면 이혜원 전 대표가 소위 대표적인 자강파라고 불리는 예. 국민의당이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뭐 무슨 연대나 뭐 여선 통합이나 말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를 중심으로 나중에 정계 개편이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보수가 그전에는 자강이 먼저다. 그리고 그 기치를 걸고 대표가 됐고 그 기치를 걸고 하태경 최고위원도 2위를 했죠. 네, 대표적인 자강파 두 분이 이제 1, 2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당대회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지지자들은 두 분을 선택한 거죠.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네. 강해져야 돼. 근데 이제 사건에 연루돼서 스스로 사퇴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대위를 꾸린다고 했는데 다들 비대위라면 뭐 유승민 전 후보가 아니겠는가. 가장 지명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이혜원 전 대표처럼 자강파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강파가 나서는 게 지난 전당대회 정신에도 맞고 뭐 이렇게 쭉 흘러갈 줄 알았거든요. 흘러갈 줄 알았는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진 이런 사태 때문에 좀 묻히고 있는데 굉장히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남자끼리 뽀뽀하는 아주 큰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네, 유승민, 김무성 뽀뽀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사과해 주세요. 저희 당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네. 바른정당의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네. 근데 제가 그날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뽀뽀 현장에는 없었는데. 네. 만약 있었다면 제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강제 뽀뽀 사건이에요. 강제 뽀뽀 사건. 예, 이제 자발적으로 뭐 둘이 화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하. 여기서 풀어.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네. 그 중간에 한 분이 이렇게 손으로 강제로 붙입니까? 붙이는 게 있어요. 성폭력인데 이건. 그 부분을 못 보셨는데. 아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뒤에 서로 합의를 했겠죠. 근데 두 분 사이에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당 내에 큰 노선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강파와 통합파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한국당과의 합당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된다라는 네. 파가 있는 것이고 그걸 닫아놓으면 안 된다. 열어놔야 된다. 뭐 당장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닫아놓으면 안 된다는 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걸 닫아놓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어제 뭐 김무성 대표랑 이런 뭐 노선 문제로 좀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아니 뭐 합당 비전이 뭐 설득력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합당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한국당이 제안하는 거는 박근혜 출당. 네. 그다음에 친박은 한 명도 출당 못해. 출당은 못하고. 출당 못해. 네. 대신 친박의 당협위원장만 박탈하겠다. 그 정도 명분을 줄 거니까. 당협위원장 지금 박탈해봤자 3년 후가 총선인데요. 그리고 국민들이 당협위원장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네. 그래서 이 정도 상황에서 뭐 합당 추진하는 게 설득력이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아니면 합당파들도 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봐라. 우리들을. 근데 전혀 설득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합당을 안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내일 저녁에 끝장 토론하기로 했어요.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뽀뽀만 보도가 됐는데 이제 어떤 그 공방이 오가냐면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 있는 보니까. 겁니다. 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할 수 있다. 뽑아주면 당에서 요구하면 그런데 추대해주면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게 네. 가는 건 줄 알았더니 김무성 전 대표가 안 된다. 그러면 유승민 사당이 된다는 얘기가. 그 이야기도 제가 김무성 대표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네. 아니 형님, 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대표님 사당이 된다는 거는 수석 최고위원인 하태경이 유승민 똘만이라는 이야기 아니냐. 아니 내가 김무성 대표한테도 대드는 사람이고 유승민한테도 대드는 사람인데 내가 똘만이냐. 그 얘기 실제 사당이 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속내는
그러면 또 자강파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운천 최고, 김영우 최고, 유승민 보스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는 김무성 대표가 추구하는 노선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다. 본인의 정치력을 문제 삼아야지. 왜 사당화로 하냐 해서 그건 내가 좀 과했네. 이게 핑계죠, 핑계. 네, 핑계예요. 본인이 과했다고 한 거고. 게다가 유승민 사당으로 비칠 거 우려스럽다 해도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주호영 체제로 그냥 가자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라는 게 어떤 원내대표를 그렇게 내세운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통합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바른정당의 대표 입이 되어 통합의 이런 어떤 추세나 움직임을 계속 그냥 유지해 가서 통합하는 쪽으로 가자. 이게 속내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독자파는 국당하고 정치연대, 선거연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추구를 합니다. 자강은 국민의당과 연대하고 모양을 갖추자는 거고. 예. 통합한 한국당 합당파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번에 끝장 토론에서 끝장을 안 보면 연말에 당 깨집니다. 그래요? 네, 당 깨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냐하면 당이 깨진다는 건 통합파가 나가버린 거. 어쨌든 일부는 어떤 식으로든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에 따라서 주도권을 못 잡은 사람들이 당을 나가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뭐 100%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명분이 있어야 나가니까.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끝장을 보자. 근데 제가 조금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당의 다수 의원들이 합리적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예. 한국당 보이콧 했을 때 이번에 우리 당 내에서도 보이콧 하자는 사람들이 몇 분 계셨어요. 예. 의총을 했죠. 압도적 다수로 무슨 보이콧이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회는 참석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조기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콧 하자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었습니다. 서너 분 됩니까? 뭐 한 서너 분이고 그분이 약간 이제 한국당. 압도적 다수라 해봐야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당 합당. 그러니까 우리는 뭐 12~13명 넘으면 다수니까. 그러니까 통합파에 가까운 분들이 그런 주장을 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파는 보조로 같이 하자. 정치적으로 한국당과 비슷한 메시지를 내고 한국당이 무슨 액션을 했을 때 동참해주고 뭐 이런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 시나리오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당대당으로 바른정당과 통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하태경 어떻게 할 거야? 하태경 예를 들면 홍준표가 물러나야 되고 당대당 합당. 이해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시 들어가려고 이렇게 나왔냐? 그 고생을 했느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분들을 다 합치고 복당하는 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소위 국회 선진화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입법 중에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 그 선을 만드는 게 바른정당에서 12명인가 13명인가 오거나 베스트고, 예. 만약에 못 온다면 바른정당에 있으면서 그 12사람, 13사람 정도는 항상 자유한국당과 물밑으로 교류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은 실패했지만 밖으로 나가자고 할 때 실패했지만 그 12명, 13명 정도가 다수가 되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자면 밖으로 같이 나가주고 이런 세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선진화법으로 하면 5분의 2거든요. 네. 5분의 2면 지금 120명이죠. 그러니까 121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 109명, 그러니까 12명을. 그렇죠. 딱 12명이에요. 데려가야 되는데. 저도 더하기 빼기 해봤더니 12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치인이 바보가 아니라서 네. 명분 없이 자살골을 잘 못 넣습니다. 그게 제 말은 뭐냐면 같이 통합하는 게 어렵다면 바른정당에 있는데 항상 이 12명 정도는 자유한국당과 스탠스를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런 세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이콧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죠. 실패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당 다수가 네. 막은 것이고. 그래서 한국당이 공개적으로도 지금 이야기해요. 통합은 없고 흡수밖에 없다. 네. 합당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12명 흡수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그 싸움인 거죠. 우리 내부의 독자파와 합당파가 노선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분도 없이 그냥 뭐 주랭란 하듯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상시 트로이 목마를 12명으로 심자 플랜. 뭐 자기들
최대 목표죠. 그렇죠. 그런데 그 노선 혹은 그 플랜에 김무성 전 대표가 동참한 게 아니냐 하는 이 행보가 보인다는 거죠, 지금. 저의 그림입니다. 아,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총에서 분위기 보면 아는데 네. 의총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네. 뭔가 뭐 약점 잡힌 거 있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내일 끝장 토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끝장 토론의 결론에 따라서는 당이 지금처럼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긴 있다. 아니 유지는 됩니다. 유지는 왜냐하면 되는데? 뭐 어디 갈 명분이 없잖아요. 당장은. 근데 당장은 명분이 없잖아요. 연말에 당이 깨진다는 것은. 연말 되면 선거도 가까워지고. 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지금 한국당 내에 무슨 친박이나 이런 거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출당도 못 시켰지만 출당도 될 것이고 또 뭐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박탈도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죠. 친박 네. 한 번 박탈당하면 그거 어떻게 다 되쳐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스케줄을 뭐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냐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랄까요, 상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서 향후 어떤 그림을 그리냐 간파하는데 아주 제 나름 일가견이 촉이 있으시죠. 요즘 박지원보다 김어준이 정부가 더 좋다. 뭐.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양반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왜 유승민과 뽀뽀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사당이라고 할까? 그리고 왜 주호영 대표를 앞에 내세울까? 이혜원 대표는 왜 날아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일련의 흐름이 있다.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일련의 흐름은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는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해야 되거든요. 왜 전략을 그렇게 세웠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데 있어서 항상 국민의당이 협조를 얻거나 바른정당이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자기들도. 어렵죠. 여당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이 반대하는 게 어려워요. 전면적인 반대가. 근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으로 5분의 2, 120 더하기 빼기 그럼 12. 그렇죠. 12를 제일 빼오기 쉬운 데가 바른정당 아니냐. 이 최근의 행보가 이거고 그런 것 같은데. 12. 네, 12. 그러니까 예. 뭐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싸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정치는 명분이 실제로 빼가더라도 막 억지로 막 출혈을 내면서 국민들 보기에 꼴사납게 빼가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빼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두고 내밀하게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 같은 분이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서 한 12명 정도만 계속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면 안 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안 되더라도 뭐 12월경에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네. 당헌 당규상. 주호영 대표 임기도 12월에 끝나요. 예.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독자파가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70 몇 프로 이상이 독자파를 그렇죠. 지지해줬고 네. 그러면 최고위를 독자파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바른정당이 별도로 존재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니까요. 지지층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한국당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지층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당이 독자적인 동력이 살아있는 거죠. 12명 혹은 13명이 누군지 잘 보시고 이렇게. 푹푹 찔러보세요. 연락 왔어? 아직 뭐 12명까지는 안 되고 그때 보이콧 주장한 분 한 4분 정도였기 때문에. 네. 그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근데는 보이콧은 워낙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 같은 거 쉽잖아요. 쓱 들어가기가. 무의명 투표. 근데 이 개개인들이 개성이 강해요. 우리 20명이 네. 그 친박 등살에 이렇게 싸워가지고 나온 것도 굉장히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넘어갑니다. 자, 그럼 자강파 잘 살아남길 바라고요. 그건 이제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게요. 이게 때가 남 얘기였고. 맞습니다. 우리 집이 초상집입니다, 지금. 자, 이게 이제 잠깐 요약을 하면 이혜원 전 대표가 소위 대표적인 자강파라고 불리는 예. 국민의당이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뭐 무슨 연대나 뭐 여선 통합이나 말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를 중심으로 나중에 정계 개편이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보수가 그전에는 자강이 먼저다. 그리고 그 기치를 걸고 대표가 됐고 그 기치를 걸고 하태경 최고위원도 2위를 했죠.
네, 대표적인 자강파 두 분이 이제 1, 2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당대회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아니, 바른정당의 지지자들은 두 분을 선택한 거죠.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네. 강해져야 돼. 근데 이제 사건에 연루돼서 스스로 사퇴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대위를 꾸린다고 했는데, 다들 비대위라면 뭐 유승민 전 후보가 그 중간에 한 분이 이렇게 손으로 강제로 붙입니까? 붙이는 게 있어요. 성폭력인데 이건. 그 부분을 못 보셨는데. 아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뒤에 서로 합의를 했겠죠. 근데 두 분 사이에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당 내에 큰 노선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강파와 통합파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한국당과의 합당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된다라는 네. 파가 있는 것이고 그걸 닫아놓으면 안 된다. 열어놔야 된다. 뭐 당장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닫아놓으면 안 된다는 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걸 닫아놓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어제 뭐 김무성 대표랑 이런 뭐 노선 문제로 좀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아니 뭐 합당 비전이 뭐 설득력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합당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그 한국당이 제안하는 거는 박근혜 출당. 네. 그다음에 친박은 한 명도 출당 못해. 출당은 못하고. 출당 못해. 네. 대신 친박의 당협위원장만 박탈하겠다. 그 정도 명분을 줄 거니까. 당협위원장 지금 박탈해봤자 3년 후가 총선인데요. 그리고 국민들이 당협위원장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네. 그래서 아니 이 정도 상황에서 뭐 합당 추진하는 게 설득력이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아니면 합당파들도 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봐라 우리들을. 근데 네. 전혀 설득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합당을 안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내일 저녁에 끝장 토론하기로 했어요.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뽀뽀만 보도가 됐는데 이제 어떤 그 공방이 오가냐면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 있는 보니까. 겁니다. 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할 수 있다. 뽑아주면 당에서 요구하면. 그런데 추대해주면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게 예. 가는 건 줄 알았더니 김무성 전 대표가 안 된다. 그러면 유승민 사당이 된다는 얘기가. 그 이야기도 제가 김무성 대표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예. 아니 형님, 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대표님, 사당이 된다는 거는 수석 최고위원인 하태경이 유승민 똘만이라는 이야기 아니냐. 아니 내가 김무성 대표한테도 대드는 사람이고 유승민한테도 대드는 사람인데 내가 똘만이냐. 그게 실제 사당이 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속내는 그러면 또 자강파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운천 최고, 김영우 최고, 유승민 보스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는 김무성 대표가 추구하는 노선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다. 본인의 정치력을 문제 삼아야지. 왜 사당화로 하냐 해서 그건 내가 좀 과했네. 이게 핑계죠, 핑계. 네, 핑계예요. 본인이 과했다고 한 거고. 게다가 유승민 사당으로 비칠 거 우려스럽다 해도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주호용 체제로 그냥 가자 일단. 아니겠는가. 가장 지명도는 없고. 그리고 이제 이효원 전 대표처럼 자강파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강파가 나서는 게 지난 전당대회 정신에도 맞고 뭐 이렇게 쭉 흘러갈 줄 알았거든요. 흘러갈 줄 알았는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진 이런 사태 때문에 지금 묻히고 있는데 굉장히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남자끼리 뽀뽀하는 아주 큰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네, 유승민, 김무성 뽀뽀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사과해 주세요. 저희 당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네. 바른정당의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네. 근데 제가 그날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뽀뽀 현장에는 없었는데. 네. 만약 있었다면 제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강제 뽀뽀 사건이에요. 강제 뽀뽀 사건. 예, 이제 자발적으로 뭐 둘이 화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하. 여기서 풀어.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